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냈던 스티브 잡스. 그런데 그마저도 췌장의 암 앞에선 속절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의 천문학적 대부호답게 죽기 직전엔 의료 자원을 모조리 동원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췌장암이 그 어떤 암보다 무서운 이유는 환자들의 극도로 낮은 생존 확률 때문입니다. 의학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21세기 와중에도 특히 말기 췌장암 환자들의 생존율은 정말 그야말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전히 정말 턱없이 낮은 수준이죠. 췌장암이 유달리 소름 돋는 점이 또 있습니다. 췌장암? 그것도 어차피 또 한 종류의 암 아니야? 술, 담배 안 하면 큰 걱정 없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유독 췌장암만큼은 담배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암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술, 담배, 비만, 스트레스 등 그 어떤 흔한 발암 원인과도 현저하게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괴상한 암입니다. 한마디로 누가 걸릴지 정말 알기 어려운 암이란 뜻이죠. 암 중에서도 특히나 최악이라는 췌장암, 이 병에 걸리면 우리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췌장암의 세 가지 신호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췌장암은 특징적으로 눈과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을 나타냅니다. 췌장암의 암세포가 담관을 막으면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축적이 되는데 그 결과로 피부와 눈의 색깔이 노랗게 변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증상으론 소변이 갑자기 어둡게 변하거나 변이 연하게 바뀌는 모습으로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췌장암 환자가 갑자기 이런 증상을 나타낸다면 매우 운이 좋은 경우라고 합니다. 췌장암 환자라고 할지라도 무증상인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평생 이런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황달 증상이 발견되셨다면 꼭 진찰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췌장암의 두 번째 대표 증상은 갑작스러운 혈당 변화입니다. 어떤 형태의 췌장암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생성하는 세포들을 파괴합니다. 세포 내부로 당을 소화하는 단백질인 인슐린이 적어지면 혈액 내에 둥둥 떠다니는 당의 지표, 혈당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따라서 어떤 췌장암 환자들은 당뇨병의 증상과 굉장히 유사하게 갑자기 소변을 많이 보시거나 특히 배가 고프시거나 목마른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논문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갑자기 배고프고 목마른다고 췌장암을 의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역시나 어렵습니다. 다음 대표 증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췌장암의 마지막 세 번째 증상은 배와 등의 갑작스러운 통증입니다. 췌장은 생각보다 내장 깊숙이 거의 등에 가까이 위치한 장기입니다. 따라서 췌장암이 발병하면 우리의 배와 특히 등을 지속적으로 괴롭힌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발견되신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주세요. 최악의 암이라는 췌장암의 신호 세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다음 질문, 어떻게 예방할 수가 있을까요? 인터넷상에선 췌장에 좋은 음식, 또 췌장암을 예방하는 영양제, 이런 정보들이 넘쳐 흐릅니다. 하지만 조금 세게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은 검진에 비하면 큰 의미가 없는 스캠에 가깝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초기에 발견되면 췌장암조차도 생존율이 몇 배나 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생명 연장을 시켜준다는 뜻이죠. 그럼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면 되겠네, 걱정할 거 없잖아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도 또 안타까운 반전이 있습니다. 췌장암은 수술 난이도나 낮은 생존율만큼 검진도 엄청난 까다로움을 자랑합니다. 췌장암을 검사하는 방법들은 초음파, CT, PET, MRI 등의 스캔이 있죠. 그런데 각자의 이유로 췌장암의 검진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가장 먼저 접근성이 좋은 초음파부터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췌장이 여러 장기에 켜켜이 감싸져 등에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숙련된 검진의 선생님들도 초음파로 췌장암을 검진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MRI의 경우에는 다른 부작용은 없지만 비용이 높고 영상을 촬영 후에 자료를 획득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렇기에 현재로선 췌장암 검진에 있어 조형 증강 복부 CT가 첫 번째 옵션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검진 도구인 CT도 췌장암 앞에선 한계가 있습니다. 방사선 역시 여러 장기에 산란되어서 검진의 정확도가 다른 장기의 진단보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산란되는 방사선을 감안해서 더 강하게 방사선을 쬐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미 조형 증강 복부 CT의 경우에는 한 번의 검사로 환자분이 노출되는 방사선 양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CT 검진의 정확도가 굉장히 높다고 확언할 수 없는 상황인데 CT를 남발할 경우에 되려 방사선이 암을 촉발할 수 있는 참 그야말로 계륵 같은 상황이죠. 다만 CT의 경우 피폭량, 대조도, 선명도 등 모든 면에서 5년, 10년이 멀다 하고 장비 성능이 굉장히 우수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래도 발전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 관문인 췌장암의 외과적인 수술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간담체 분야 선생님께 여쭤볼 기회가 있었는데 췌장암의 경우 수술 자체도 난이도가 정말 극상이라고 합니다. 이미 여러 번 말한 것처럼 췌장의 경우 접근성, 시야 모두 굉장히 안 나오는 등에 딱 달라붙어 있는 위치에 있는 데다가 장기 자체도 흐물흐물해 수술의 정확한 매니지와 절개가 모두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증상을 발견하기도 어려워, 검진도 까다로워, 수술도 난해해. 이쯤 되면 정말 신이 버려버린 질병이 아닌가 싶죠. 오늘은 췌장암의 정말로 고약한 부분들을 꼽아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미래가 마냥 어두운 것만은 아닌데요.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 췌장암 환자분들의 생존 확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선 어떤 획기적인 발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 테슬라에서만 AI 가자 외치는 것이 아니죠.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영상의학 전반에서 검진혁명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한국의 한 대학병원에 도입이 초일기에 있는 한 AI 소프트웨어는 이미 촬영된 CT 데이터에 노이즈를 자동으로 제거해 주어서 그 대조도와 선명도를 모두 높인다고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무려 70%의 방사선량을 절감한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머지 않은 미래엔 이렇게 저선량 복부 CT를 통해서 수많은 췌장암 환자들이 조기에 진단을 받고 제때 치료와 수술을 받아 훨씬 더 높은 생존율을 기록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전적인 방사선 항암 치료의 대안으로 국내에도 여러 곳에 설치되고 있는 바로 중입자 치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입자 치료는 기존의 X선 항암 치료에 비해서 훨씬 적은 방사선량을 가지고도 같은 치료 효과를 보인다는 장점을 가졌습니다. 이런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중입자 치료기를 사용하면 등껍질에 붙어있는 췌장까지 도달해도 충분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이런 따끈따끈한 의료 신기술에 항암 치료를 받는 수많은 암 환자들에게 큰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췌장암의 3가지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더 나아가 췌장암의 검진과 치료가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췌장암은 현대 의학기술로는 불가능하다,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게 췌장암 환자들이다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현재는 아닙니다.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곤 하지만 한국의 여러 병원에서도 더욱 선도적으로 췌장암을 치료하기 위해 검진부터 수술까지 정말 여러가지 도전적인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췌장암 정복을 위한 치료 기술 개발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룩할 것이라는 기대도 듭니다.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질병에 관한 유용하고 또 재미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쉽고 빠른 생활 정보를 원한다면 스캠닥터